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제6주차 1강 사이버 강의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의 이해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의 정의 및 절차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의 전제 조건인데요. 그 전제 조건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에 대한 분석. 두 번째, 인적 자원에 관한 분석입니다. 세 번째, 물적 자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 전제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정의 및 절차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 기획, 설계, 마케팅, 실행,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과정은 집을 짓는 거에도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집을 질 것인가 구상하는 게 기획이고, 두 번째 그 집을 도면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설계 작업에 해당되겠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설계 단계인데요. 자, 그러면은 설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란 기획 단계에서 확인된 청소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기초로 하여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방법, 뭐 활동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용, 평가 등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과정이다. 이미 우리는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건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청소년 요구에 맞춰서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더불어서 교육 방법, 내용, 평가 계획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조직하는 거죠. 구체화시킨 조직하는 과정을 프로그램 설계라 한다. 이제 다 같은 얘기고요. 이제 밑에 김진아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도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 목표 설정과 다시 얘기하면은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 선정, 그다음 방법, 운영 방법 선정, 평가 계획 등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핵심은 교육의 방법, 그 다음에 내용, 평가, 그리고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게 프로그램 설계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 절차입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절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는 질문 과정이 있는데요. 그 질문 과정 네 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이나 청소년 기관에서 추구하는 프로그램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게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거죠. 자, 선정되고 조직된 프로그램 내용들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전개 방법, 운영 방법 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프로그램 목표 달성 여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단계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합니다. 여기 목표 설정됐다는 목적과 목표를 같이 설정하게 되죠. 그래서 별도로 뭐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설정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목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목표를 설정한다는 얘기는 목적과 연관이 되어서 목표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1단계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설정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슬라이드에 쭉 이제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내용 선정 및 조직이죠.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거. 설계 도면을 잘 그려야 되겠죠. 설계 도면을 그리는 작업.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선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뭐 강의형으로 할 것인가, 토의식으로 할 것인가, 뭐 체험학습으로 할 것인가, 실내에서 할 것인가, 실외에서 할 것인가, 이런 운영 방법을 선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의 정의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프로그램 설계의 4요소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4요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목표이고요. 두 번째 뭡니까?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도 말씀해 보세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운영 방법입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평가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들 네 가지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역동적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계를 보면은 목표는 방법에도 영향을 주고, 평가에도 영향을 주고, 내용에도 영향을 주고, 그죠? 또 방법은 목표에도 영향을 주고, 내용에도 영향을 주고, 평가에도 영향을 주고, 이 모든 4요소가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 밑에 있는 도식화된 게 너무나 설명을 심플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거는 프로그램의 설계할 요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프로그램 4요소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번 학기에 공부를 안 했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하실 때 전제 조건, 즉 참가자를 분석했었고요. 또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하는 거하고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 프로그램 설계의 전제 조건에 관하여 학습을 잘 하시고 이것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를 분석하는데 단순하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특성에 알맞는 프로그램이 설계된다. 자,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밑에 보시면은 생물학적인 특성, 교육적 배경, 정의적인 특성, 지각 및 운동 특성이 있습니다.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교육적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지각이라든지 운동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자, 프로그램 지도자이나 운영자들은 참가자들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좀 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참가 대상이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뭐 성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회적인 수준과 계층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배경에 따라서 속성이 다르겠죠.
자, 프로그램 대상 집단 내에 청소년의 속성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되겠죠. 자, 동일한 명칭을 가진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참가자의 속성과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선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학업 성취 프로그램을 한다 했을 경우 뭐 같은 이제 동일한 명칭으로 학업 성취 프로그램이다. 근데 그 대상이 일반 청소년을 하냐 아니면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하냐에 따라서 같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내용이라든지 운영 방법이 달라지고 있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참가자 분석풀이라는 것은 이제 특성을 어떤 이제 영역으로 나눠서 분석할 것인가 그런 얘기죠. 앞서서도 이제 생물학적인 특성, 그다음에 정의적인 특성, 그래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학자들이 참가자에 대한 어떤 분석의 틀을 가지고 할 것인가, 좀 내용은 유사하지만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크랜턴과 웨스턴은 뭐 연령성, 교육 배경, 지적 특성이나 능력, 정서적 인성적인 특성, 지각 운동적인 특성이나 능력에 대해서 구분을 했고요. 좀 이제 딕과 카레이는 주제 영역에 대한 선행 지식, 내용과 정달 방식에 대한 태도, 학문적 동기 등에서 말씀을 들었고요. 브룸이라는 학자는 참가자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업 안을 설계,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업 안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청소년 활동에서는 활동 안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있는 참가자 분석들이 교육학에서 이제 온 내용들을 이제 차용을 했기 때문에 수업안이라든지 뭐 학습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수업을 그냥 활동으로 뭐 활동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도 역시 이제 활동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점은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보겠습니다. 참가자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업안을 설계하게 되면 완전 학습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이라든지 뭐 학습전, 인지적인 태도와 정의적인 특성 등에 관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슬라이드 내용 토대로 뭐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특성들의 이제 분석한 분류한 내용들을 유형들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3명의 학자들이 아주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4가지 분석 틀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특성, 교육적인 배경, 정의적인 특성, 지각 및 운동 특성, 이 4가지 틀에 관하여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가자 분석 시 고려할 사항 첫 번째로 참가자의 이제 생물학적인 특성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제 연령이라든지 뭐 성별 이런 생물학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건데요. 분명히 남자와 또 여자 청소년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성차별적인 차원에서 특성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잘 참고로 하여서 대부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남녀 같이 이루어지죠.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남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여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자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잘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육적인 배경을 분석해야 한다. 참가자의
교육 수준이나 선행 지식, 선행 경험 등을 의미한다. 자원봉사 활동을 했을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표적인 이해가 되어 있는 청소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 청소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이해와 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경험이 많은 청소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수준을 잘 분석하여서 이번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선행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많은 집단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예 처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청소년으로 집단을 구성할 것인가 참가자를 모집할 것인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뭐 내용이나 선정 방법, 조직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교육적 배경을 분석하는 거였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참가자의 정의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건데요. 참가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라든지 가치, 견해, 신념, 흥미 및 선호도 등을 의미합니다. 학습, 활동에 대한 동기, 불안감, 학습 유형 등과 관련이 되는데요. 봉사활동을 예를 들었을 경우 자발적인 집단인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을 해야 되겠죠. 자, 끝으로 참가자의 지각 및 운동적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 사항은 일반적으로 시각이나 청각, 우리 오감을 이용해서 이용한 개인의 지각 능력에 의존하죠. 신체적 운동력을 고려한 참가자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원봉사를 활동을 하는데 좀 신체 활동이 강한 뭐 노동력을 요구한다. 가서 뭐 노인 시설에 가서 뭐 청소를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짐도 나르고 그런 봉사 활동을 한다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조직하고 운영을 해야겠죠. 네,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참가자 분석 시 고려할 사항, 참가자 분석 이제 예시를 제가 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현장에서 근무하실 때 이와 같이 표를 작성해서 간략하게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참가자를 분석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특성인데요. 뭐 성별은 남자, 여자 같이 한다. 그리고 연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13세에서 15세로 교육적 배경, 즉 교육적 배경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하고 싶은 개발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 지식이나 경험이죠. 다시 한번 자원봉사 활동이라 했을 경우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경험이 많은가 아니면 적은가에 따라서 뭐 구분을 이제 초급이라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럼 경험이 적은 사람, 경험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에 있어서 정의적인 특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아니면은 비적극적이냐, 즉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에 따라서 보통이냐에 따라서 그 대상자를 좀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신체 발달이 보통이냐, 보통 이상이냐,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남자, 여자 같이 13세에서 15세로 그리고 전혀 이제 봉사활동에 경험이 없는 친구들 대상으로 자발성에서는 이제 보통 수준이고 신체적인 수준도 보통 수준은 발달을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이제 모집하고 내용과 운영 방법을 선정하겠다. 이와 같이 여기 있는 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참가자 분석 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에 돕고
인적 자원 분석에 앞서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다양한 자원의 종류가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뭐 기관의 종사자, 청소년 지도자, 뭐 자문가, 그다음에 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적 자원은 뭐 재원, 시설, 장비, 비품 등이 물적 자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표현해도 이제 네트워크 자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연계 기간이죠. 뭐 연계 기간이 거기에 뭐 인적 자원도 들어갈 수 있고 물적 자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네트워크 자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조사 기반 자원. 요즘 이제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뭐 요구 분석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제 외부 기관에 이제 의뢰해서 요구 조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들이 뭐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일이 되게 많으니까 요구 조사 같은 것도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연구조사 기반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반 자원,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복지, 공공시설도 다 자원이 되는데 여기 네트워크 연구 조사 기반, 지역사회 기반도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은 이제 구분이 되겠지만은 그냥 분류하기 좋게 이렇게 네트워크 자원, 연구조사 기반 자원, 지역사회 기반 자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인적 자원하고 물적 자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분석입니다. 땡땡 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을 경우 인적 자원이라 했을 때 그 대상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프로그램 뭐 설계자, 프로그램 관리자, 프로그램 뭐 지도자 또는 교수자로 표현하고요. 프로그램 평가자 외에도 인적 자원은 뭐 수련관에서 입구에서 현관에서 안내하는 안내 요원,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잘 개발하도록 뭐 서포트를 해주는 뭐 업무 지원 팀원들, 뭐 모든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하다못해 수련관에서 뭐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모든 걸 다 자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핵심 자원은 여기 있는 이제 네 가지 자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인력은 단순히 지식, 기술, 태도를 이제 일방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전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전달할 때 그 원활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원의 중요한 자원 네 가지 프로그램 설계 관리자, 교수자, 평가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조건으로 인적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더라도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뭐 지도자, 관리자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꽝이라는 거죠. 이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외국에 대한 상호작용하면서 뭐 에티켓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외국에 대한 그 국제 교류 해당 국가에 대한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능력을 갖춘 뭐 교수자라든지 관리자가 없다. 아니면은 좀 능력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점들을 잘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프로그램 설계자, 관리자, 또는 지도자 또는 교수자, 평가자로 했는데 우리 땡땡 수련 시설에서는 우리 땡땡 청소년 단체에서는 우리 땡땡 청소년 이용 시설에서는 정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설계자, 관리자, 지도자, 교수자, 평가자가 있는지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자, 관리자, 교수자, 평가자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땡땡 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게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뭐 볼까요? 프로그램 설계자는 먼저 아이들을 수집하고 선정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조직하고 예산과 마케팅 계획을 세우는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하고 설계자는 또 하는 역할이 다르죠. 프로그램 기획과 조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시행하며 뭐 시설물의 배치와 참가자 등록, 프로그램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교수자, 다양한 지도 기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의 내용을 전달하는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평가자, 프로그램의 가치와 결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뭐 땡땡 수련관에서 뭐 자원이 많다 그러면은 설계자, 관리자, 뭐 교수자, 평가자 다 뭐 별도의 자원을 인적 자원을 해서 구분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여기 네 가지의 그 역할을 혼자서도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관이라든지 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어떤 사람은 설계자와 관리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와 평가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네 가지 역할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핵심은 여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뭐 설계, 관리하고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원이 있냐 없냐를 잘 고려해서 아니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전제 조건에 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요. 이제 참가자 분석, 인적 자원 분석, 이어서 이제 물적 자원 분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적 자원은 재정, 즉 예산하고 시설, 장비, 비품 등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예산 수립 및 재정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이라도 프로그램 효과와 참여율은 확보된 예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 국제 교류를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산이 많으면은 뭐 다다익선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으면은 뭐 거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뭐 경험하는 폭도 넓어지고 질도 향상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적거나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목표를 이루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자,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정의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리 좋은 우리가 기획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더라도 실제 설계 단계에서 이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획 단계에서 구상한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설계하기는 상당히 힘들게 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예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산은 개발 비용과 전달 비용, 평가 비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개발 비용은 요즘은 정말 외부에 컨설팅을 주거나
아웃소싱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지급되는 비용이 이제 개발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자체 뭐 땡땡 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겠죠. 그다음에 전달 비용입니다. 전달 비용은 뭐 직원들의 월급이라든지 뭐 시설, 뭐 임대료, 뭐 이런 거 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전달 비용이 되겠죠. 뭐 재료비 같은 것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뭐 재료비 이런 예산들이 다 전달 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평가 비용도 들어가겠죠. 평가는 근데 시설에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평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이제 개발 비용하고 평가 비용은 이제 외부 자원에 위탁을 해서 했을 경우 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평가를 했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많겠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뭐 전달 비용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예산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 승인자와 재정 담당자를 고려해야 된다. 예산 승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재정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유연성이 뭐 높거나 낮게 되겠죠. 뭐 예산 승인을 해준 사람이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에 의해서 예산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예산 승인자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자부담으로 예산이 자부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 담당자가 땡땡 수련관에 있는 담당자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유연하게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자와 재정 담당자 뭐 같은 얘기인데요. 예산 승인자와 재정 담당자를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 예산 항목에 대한 한계 액수를 설정해야 되겠죠. 우리 예산의 종류에서 개발 비용, 전달 비용, 평가 비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뭐 개발 비용 500만 원. 우리가 외부에 총선 프로그램 요구 조사를 외부 기관에 의뢰한다 했을 때, 컨설팅을 의뢰한다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비용을 500만 원 내면 예산 항목에 따른 한계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되겠죠. 전달 비용도 마찬가지. 전달 비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뭐 재료라든지 비품, 또 인건비, 뭐 강사비 이런 모든 비용이 이제 전달 비용이 되겠죠. 이 전달 비용이 1,0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한계를 설정해 놓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간접적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비품이라든지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굳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그 예산을 항목을 안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뭐 비품이라든지 또 기자재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굳이 뭐 빔 프로젝트를 새로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뭐 기자재를 활용한다, 비품을 활용하는 건 그거는 이제 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이제 간접적으로 비용이 이제 충당되는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 네 번째 중요합니다. 재정 충당 유형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어, 재정 유형이 크게 이제 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는 이제 국가 보조금, 뭐 보조금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자체 시설이나 단체의 자부담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자들이라든지 외부 기관에 들어오는 후원금이라는 또 기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을 때 참가비로 내는 참가비가 있겠죠. 이 재정 유형에 따라서 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참가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은 비용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이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충당이 즉 재정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산 수립할 때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부담이 있겠고 자체 이제 부담하는 거죠. 지설이나 자체. 그 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그 다음에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있겠고 청소년들이 직접 내는 참가비가 재정 유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을 잘 고려해서 또 후원금이라 해서 기부금이라 해서 뭐 함부로 막 지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뭐 국가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청소년들의 참가비를 최대한 적게 하면서도 효율을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 별로 재미없죠? 근데 특히 이제 예산 얘기하니까 너무 딱딱하고 더욱더 재미없을 건데요.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 설계의 전제 조건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고 예산을 얼마나 유연하게 집행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운영 방법, 조직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재미없더라도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재정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슬라이드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좀 더 이제 재정에 관하여 이제 면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과 수입을 고려해서 재정 운영 목적을 수립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 비용이 얼마에 따라서 그 재정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 목적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을 필요하겠죠. 자,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어떤 식으로 하고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고 또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또 참가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재정 유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주는 보조금 또 시설형 기관 전체 자부담 후원이나 일부 기관에서 오는 후원금이나 기부금 참가비가 대표적인 이제 재정 충당 유형인데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입을 확보할 것인가를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 자,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수입과 지출이 합리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구체적인 항목, 개발 비용, 전달 비용, 평가 비용이 이제 크게 예산의 종류가 구분되는데 또 전달 비용에서도 그 항목이 또 나눠지겠죠. 인건비, 뭐 물품 재료비, 비품비, 다양하게 항목이 나눠지는데 뭐 홍보비라든지 뭐 간식비도 뭐 다 나눠지는데 그런 항목에 따라 수익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비용은 당연히 공인을 뭐 별도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재정상의 거래는 정확하게 기록돼야 되겠죠. 예산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예산이 틀리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설계의 전제 조건인 물적 자원 가운데 이제는 활동 장소 및 장비입니다. 활동 장소라 했을 경우 교육 환경을 총칭하는 게 활동 장소입니다. 뭐 강의실, 체험실 등 물리적인 편의시설과 교육용 자재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자재하고 이제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은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보유한 장소를 기반으로 실천돼야 한다. 교육적 가치를 보유했다는 것은
가장 큰 교육적 가치를 보유한 것은 학교이죠. 뭐 학교뿐만 아니라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다양한 청소년 이용 시설인 뭐 과학관, 뭐 도서관, 미술관 이런 것들도 다 교육적 가치를 보유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적 가치를 보유한 장소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각 시설물은 활동 목표, 참가자, 지도자, 비용, 접근성, 활동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 개발자는 시설물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죠.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걸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실내인지 또 실외인지 야외인지를 잘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된다. 여러분 뭐 실내는 자 수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수로는 실내 공간은 뭐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뭐 강당 뭐 이제 집단 지도실 여기 실내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내는 수련원에 있는 뭐 운동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뭐 모험 활동장, 뭐 체력 단련장, 뭐 그다음에 뭐 기타 뭐 놀이 장소들 다 이런 것들이 실외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실외하고 야외를 구분할 때 야외는 실외를 벗어난 거죠. 이제 수련은 밖에 있는 체험장을 말하죠. 수련은 밖에 있는 뭐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놀이공원 또 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다 야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인지 실외인지 야외인지를 잘 고려하여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시간보다 수업 시간이 조금 길게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확인된 청소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기초로 하여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방법, 내용, 평가 계획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과정이다. 프로그램 설계를 할 때 거치게 된 질문이 있는데 기관이나 단체가 추구하는 프로그램 목표는 무엇인가? 목표가 중요하겠고요. 또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자, 선정되고 조직된 프로그램 내용들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프로그램 목표 달성 여부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프로그램의 설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목표, 내용, 방법, 평가입니다.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과 방법 평가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제 도식화해서 표현했는데요. 목표는 방법에도 영향을 주고 평가에도 영향을 주고 내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목표에도 영향을 주고 방법에도 영향을 주고 평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설계 사이여서 목표, 방법, 평가, 내용이 상호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전제 조건으로 첫 번째 이제 참가자를 분석하는 방법이죠.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이 설계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이라 했을 경우 이제 네 가지 생물학적인 특성, 교육적인 배경, 정기적인 특성, 지각 및 운동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프로그램 설계 전제 조건으로 인적 자원 분석입니다. 자, 인적 자원은 크게 프로그램 설계자, 프로그램 관리자, 프로그램 지도자 또는 교수자, 프로그램 평가자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인이 이 사역을 다 할 수도 있고, 뭐 기관에 따라서는 형편에 따라서는 다 이게 뭐 별도로 설계자, 관리자, 교수자, 평가자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 실정에 따라서
뭐 1인이 다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 설계 시 인적 자원의 전제 조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이제 조직하고 선정하는 게 프로그램 설계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정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과 평가 방법, 운영 방법을 조직하고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게 인적 자원 분석입니다. 물적 자원의 분석입니다. 물적 자원은 예산하고 시설 장비의 또 장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적 자원. 예산에 관한 건데요. 예산 수립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산 승인자와 담당자를 고려해야 된다. 예산 항목에 대한 한계 액수를 설정해야 된다. 간접적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 재정 충당 유형을 고려해야 된다. 재정 충당 유형이 뭐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기부금도 있고 참가비도 있죠. 회계 처리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 재정 확보 및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 전제 조건은 물적 자원 가운데서 활동 장소 및 장비 부분입니다. 활동 장소는 청소년 활동 4요소 중에 들어가죠. 청소년 활동의 4요소가 청소년 프로그램, 지도자, 활동 장소의 4요소로 구성되는데 장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만큼 활동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는데 활동 장소는 교육 환경의 총칭이다. 강의실, 체험실 등 물리적 편의시설과 활동 장소를 말하는 거죠. 활동 장소가 교육용 기자재는 활동 기자재는 프로그램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양한 교육적인 가치를 보유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시설 가운데서 수련관이나 수련원이라든지 교육적 가치를 보유한 장소이죠. 이용시설도 마찬가지죠. 교육적 가치를 보유한 장소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실내인가 야외인지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실내하고 실외하고 야외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내 활동인지 실외 활동인지 야외 활동인지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6주차 1교시 좀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 수업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업을 내용이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퀴즈는 제출하지 않고 수업을 수강한 걸로 출석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